오마이뉴스가 만드는 팟캐스트 이털남입니다. 이털남 목요일 편은 사는 이야기 다시 읽기가 방송됩니다. 오늘 새로운 뉴스는 뭐죠? 오늘의 사는 이야기 다시 읽기는 남기인 시민기자의 올해 성욕이 많이 일어나 돈 내고 막말 듣고입니다. 운세 보러 갔다가 성희롱만 당하고 온 한 여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사는 이야기 다시 읽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마이뉴스의 특산품 사는 이야기가 팟캐스트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우리 이웃들의 소소한 이야기를 두 남자와 한 여자가 직접 들려드립니다. 때론 웃음 짓게, 때론 눈물 짓게 만드는 이웃들의 사연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준호, 최규화, 이은영의 사는 이야기 다시 읽기.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의 사는 이야기 다시 읽기, 줄여서 사이다 3월 둘째 주 방송 시작합니다. 저는 오마이뉴스 편집부 이준호입니다. 네, 오마이뉴스 편집부 최규화 기자입니다. 오마이뉴스에서 디자인하는 이은영입니다. 네, 최규화 기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일주일 만에. 딸 이름이 호진이라고 했죠? 네, 예. 최호진입니다. 호진이가 태어나고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일주일 동안 뭐가 제일 변했습니까? 잘 잡니다 이제 드디어. 드디어 잘 잡니까? 예, 이제 주말 지나고 네. 자 태어난 지 한 8일째 9일째 이렇게 되면서 네. 이제 3시간씩 2시간씩 자기 시작했어요. 예. 그게 잘 3시간씩 자는 2시간씩이요? 거예요? 예. 그 전에는 지금 모유 수유를 하는데 네. 젖을 너무 못 먹어가지고 거의 뭐 자주 깨서 문제가 아니라 잠을 아예 못 자서 문제였어요. 예, 제가 그래서 일주일 동안 밤에 거의 저도 같이 못 자면서. 그렇죠. 예, 이게 사실 간단하거든요. 배부르게 해주면 얘는 알아서 자는데 네. 배부르게 이제 저기 모유를 못 주니까 제가 이제 안아서 거의 밤에 재우고 이렇게 하느라고. 큰 역할 하셨네요. 서로 고생했는데 이제는 네. 뭐 이제 맘마가 많이 나와서 푹 자고 엄마도 평화를 찾고. 네. 그러니까 아이가 좀 새벽에 좀 많이 깨죠. 새벽 그냥 낮밤이 가리지를 아예 않아요. 없던데요. 그렇죠. 그냥 24시간이라는 것만 있지 뭐. 네. 아니 그 우리 최기아 기자가 네. 얼굴이 눈에 띄게 헬스케졌어요. 그 잠을 좋아하는 네. 예, 기자가 이렇게 잠을 못 자니까. 예, 지난번 맞아서. 방송 제가 들었는데 네. 제가 없는 사이에 제가 네. 잠이 많다는 걸 또 네. 예, 뭐 말씀하셨다시피 네, 제가 다 밝혀졌어요. 잠 많은 놈입니다. 네. 지난 방송 소감이 어때요? 들은 소감이? 예, 아주 괘씸하던데요. 인간적으로 화가 났습니다. 그렇군요. 역할을 잘해줘서 살짝 위협도 느꼈을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기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무슨 기사죠? 네, 오늘 읽어드릴 기사는요. 남기인 시민기자가 쓰신 글이고요. 2월 24일에 오마이뉴스 지면을 통해서 독자 여러분께 소개된 글입니다. 제목은 올해 성욕이 많이 일어나. 돈 내고 막말 듣고. 이거 참 딸이 듣고 있을 텐데 이런 단어를 말하니 자극적인 제목이었어요. 예, 남기인 시민기자는 이제 올해 20대에 대학생 여대생이고요. 네. 예, 사주 마니아 어머니를 둔 딸로서 올해 신년 운세를 보고 온 이야기를 아주 재미나게 써주셨습니다. 네. 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어머니는 실로 사주 마니아다. 집안의 크고 작은 모든 일은 실행 전에 꼭 사주를 보고 나서 결정한다. 워낙 어려서부터 에휴 내가 남편 복은 없어도 자식 복은 있대. 올해는 뭘 조심해야 한다던데 하는 엄마의 말을 자주 듣다 보니 자연스럽게 나도 점 보는 게 어색하지 않다. 그동안 낸 복채로 작은 명품 가방 하나 정도는 너끈히 살 수 있을 정도. 특히 취준생, 취업준비생이라는 카오스 속에 놓인 지금은 더더욱 운명 따위에 의존하게 되는 것 같다. 따라서 올해는 신년 운수를 좀 거창하게 여러 군데서 보기로 했다. 과연 올해 취직할 수 있다는 점괘가 나올 것인가? 두근두근.
종각의 오땡이라는 사주 카페는 엄마가 강력 추천한 곳이다. 들을 땐 모르지만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착착 들어맞는다나 어쩐다나. 종합사주의 복채는 3만 원이고 4, 5천 원 정도의 음료를 따로 시켜야 한다. 전화로 예약을 하고 갔더니 차분한 여자 원장님께서 사주를 봐주셨다. 올해는 전체적으로 금전 출납의 해란다. 돈이 들어온 만큼 그대로 나가기 때문에 벌어도 쓸모가 없다는 시기였다. 지난달에 설 단기 판매 알바로 번 짭짤한 100만 원이 다시 내 품을 떠난다는 생각을 하니 좀 서운했다. 하지만 중요 관심사는 그게 아니었다. 저 선생님, 제가 올해 취직을 해야 하는데요. 잘 될까요? 나쁘지 않다고 나와. 사주 자체는 안정되고 좋은 직업을 갖는다고도 하고, 특히 사주에 귀인이 들어있어서 어려울 때 도와주는 사람이 많아. 나쁘지 않다는 건 곧 좋지도 않은 건가요?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좋은데 올해도 나쁘지 않다는 거지. 갑오년의 말이라는 글자가 너한테 관운, 명예운으로 작용해. 원래 공무원을 해야 하는 팔자인데 그게 싫다면 뭐라도 되긴 돼. 나중에 생각 있으면 해외로 유학을 다녀와도 좋아. 사주에 물의 기운이 부족해서 물 건너 갔다 오면 좋거든. 건대 입구에 있는 사주 땡땡이라는 사주 카페에서도 비슷한 운세가 나왔다. 크게 좋지도 않지만 나쁘지도 않아서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직업을 가질 수 있다고 한다. 그곳은 사주 카페라기보다 그냥 작은 술집 같은 분위기였다. 복채는 15,000원. 특이했던 점은 내 사주를 봐준 사람이 타로도 함께 볼 줄 아는 분이라 어떤 직업이 잘 어울릴지 등의 세부적인 내용은 타로 카드를 통해 알려줬다는 것이다. 천만다행으로 기자를 직업 삼지는 말라는 조언을 해줬다. 권태로움을 자주 느껴 때려치울 위험이 크다고 했다. 젊은 남자분이라 좀 의심스러웠지만 조곤조곤 꼼꼼하게 설명해줘 복채가 아깝지 않았다. 무엇보다 올해 도화살이 들어서 남자가 자주 꼬일 수 있다는 점괘가 마음에 들었다. 도화살은 점술에서 흔히 호색과 음란을 말하는 살로 예전에는 나쁜 의미였지만 요즘엔 남자에게 인기가 많다는 의미로 여긴다. 그렇구나. 조심해야겠구나. 문제는 건대 입구의 땡땡 사주라는 사주 카페였다. 다른 사람들이 블로그에 올린 후기에는 칭찬이 자자했건만 현실은 시궁창이었다. 인터넷에서 유명한 그분은 예약이 꽉 차서 도저히 만날 수 없었다. 할 수 없이 시간이 되는 사람에게 점을 보겠다고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 아저씨 점쟁이가 내 자리로 와서 앉았다. 기대도 잠시. 그는 첫 마디부터 내 기분을 상하게 만들었다. 불의를 보면 그냥 피하는 타입이죠? 안정적으로 편하게 살고 싶어하고 게을러. 이 자식이 뭐라는겨? 그런 건 됐고, 저 올해 취직을 하고 싶은데요. 그는 얇은 나무 막대기 여러 개를 흔들더니 내 앞에 내밀었다. 그럼 한번 뽑아볼래요? 오, 운이 좋아. 괜찮아. 안 좋게 나오면 안 좋게도 말해주시나요? 그럼 안 좋게도 말해주지. 내가 만약에 어른들 상대하는 거였으면 내가 이거 붙게 해줄 테니 몇백만 원 내세요 할 텐데 학생이니까 뭐. 근데 그럴 필요도 없이 이런 운은 될 운이니까 솔직하게 말하는 거야. 그리고 그의 막말 퍼레이드가 이어졌다. 시집은 늦게 가는 게 좋은데 28살에 애가 생겨서 갈 가능성이 높아. 특히 올해는 몸이 활기를 띠고 건강해져서 성욕도 더 많이 일어나. 조심해. 여자는 성욕이 없는 줄 아니? 여자가 더 세. 한 번 일어나면 오래가. 지금 남친 있는데 어디 한번 뭐라 그러나 보자. 올해 연애운은 어떤가요? 꽝인데 취업할 생각이나 해. 올해 남자 없으니까 취업하고 나서 만나. 뭐라고 이 자식아? 내 생에 이렇게 기분을 상하게 한 점쟁이는 처음이었지만 어쩔 수 없이 복채를 내고 나왔다. 다시는 여기 오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28살엔 몸가짐을 조심해야겠군
하는 생각도 들었다. 결국 종착점은 다른 곳에 가볼까? 이것보단 좋은 소리를 듣겠지? 였다. 마치 좋은 점괘를 찾아 헤매는 하이에나라고나 할까? 혼자 보러 가기는 심심해서 절친한테 얘기했더니 그의 반응은 냉담했다. 그런 걸 너무 자주 보러 다니는 네 모습이 좀 생각 없이 보일 때가 있어. 점괘가 마음에 안 들거나 점쟁이가 별로면 또 다른 데 다시 보러 가잖아. 그게 뭐 어쨌다고. 당연한 인간의 심리 아니겠어? 특히 복채나 이런 게 제멋대로고 점쟁이가 그만한 값을 하는 건지 알 수 없는 것 같아. 아까 봤던 안 입고 온 점쟁이한테도 돈은 냈을 거 아니야. 그래, 그건 맞아. 거의 성희롱도 당했다고. 뭐 그냥 좋은 소리 들으러 가는 거겠거니 하고 있지만 좀 그래. 사실 여러 곳에 점을 보러 다니다 보면 말도 안 되는 복채를 받고 말도 안 되는 소리만 줄줄 늘어놓는 사기꾼 같은 점쟁이도 많다. 나와 같은 일개 학생이야 솔직히 점괘가 아무렇게나 나와도 상관없지만 정말 절박한 사람들은 돈을 뜯어먹으려는 교묘한 상술에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면 점은 안 보는 게 최선이겠지만 살 안 빼도 예뻐 하는 남친의 거짓말처럼 자꾸 믿게 되는 이걸 어떡하지?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다가 회복되면 핸드폰 케이스에 고이 지니고 다니는 부적을 보고 감사하게 되는 이걸 어떡하지? 막말도 점괘라고 계속 신경 쓰는 나를 보면 좀 한심하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진 점괘가 나에게 주는 낙이 더 큰가 보다. 진짜 사기꾼 같은 점쟁이한테 크게 뜯겨봐야 정신 차리려나?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여자 점쟁이 목소리 하신 분이요. 네. 진짜 점쟁이 아닌가요? 연기 너무 잘하죠. 네, 정말 잘하는데. 예. 사실 디자인팀에 미모의 네. 막내 디자이너를 네. 섭외했어요. 아, 그러셨군요. 네, 신아무개양 네. 감사합니다. 신아무개양. 네. 네, 수빈 씨 고마워요. 결국은 이름이 드러나는군요. 네. 아, 저는 사주팔자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아, 혹시 그래요? 보셨어요? 저는 한 한 번도 번도요? 안 봤, 한 번도 안 봤어요. 아. 그냥 옛날에 무슨 신문에 네. 그 오늘의 운세하면서 뭐 개띠 뭐 네네네. 몇 년 개띠 뭐 이런 거 네. 그거 정도만 봤지 가본 적도 없어요. 저는. 아. 네. 저도 20대 한 번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아. 사주 카페에서 네네. 봤어요. 네. 20대 중반 정도, 그러니까 군대 갔다가 복학해가지고 뭔가 좀 살 길도 좀 막막하고 네. 어떻게 살아야 되나 좀 이렇게 답답하고 이래가지고 뭐 어. 그러던 찰나에 네. 누가 이제 사주 카페 뭐 이런 게 있으니까 네. 뭐 그냥 재미삼아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봤어요. 그래서 아. 그때 제 인생의 전성기가 32에 온다 아.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32. 그럼 지금이 나이가 어떻게 되죠? 33이죠. 그럼 벌써 지난 거네요, 전성기가? 28부터 네. 인생의 뭐 문이 열린대요. 네. 어. 그 초년에는 고생을 많이 하고 네. 28에 인생의 문이 열리고 32에 인생의 전성기가 오고 네. 뭐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인생이 간다는데 그 작년에 제가 기대를 뭐 안 하는 척하면서 살짝 하고 있었거든요. 네. 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네, 네. 작년에 결혼했죠? 재작년에 결혼했죠. 아, 그래요? 그리고 아이는 올해 낳았으니까 네. 그리고 작년에 작년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냥 안 잘리고 회사 다닌 거밖에 없거든요. 아, 대단한 은이네요. 그 정도도. 뭐, 아니 근데 이게 대단하고 앞으로 쭉 네. 전성기 이후로 내려갈 걸 생각하니까 이거 사는 게 좀 큰일 났네. 애도 깝깝해요. 낳는데 지금 계속 하락기야. 그러니까 근데 믿을 게 못 되는 게 제가 결혼을 한다고 결혼이 막 관운이 있고 네. 킹카드, 퀸카드 막 이런 게 타로점을 봤을 때 이런 게 있었어요. 네, 네. 그런 게 제가 한 6년 전쯤 되거든요. 그때 결혼운이 들어서 결혼도 하고 네. 뭐 되게 잘 된다고 했는데 네. 지금 결혼 못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저 봐주신 분하고 같은데 아니에요 혹시? 다 믿을 게 못 돼요. 아, 그런데 이제 이 글을 쓴 남긴 기자님은 그 글 끝에 보면 뭐 아닌 거 뭐 그거 다 믿는 거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네. 자꾸 이제 보고 싶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재미로 본다고는 하지만 100% 재미로만 보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점을 보는 게 네. 내 불안한 미래가 있을 때 네. 보러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중요한 거 결정할 때 결혼이나 직장을 결정하거나. 근데 이제 그거를 정말 믿는 거냐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믿는다기보다는 약간 이제 자신의 결정에 네. 응원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거. 이거를 하고 싶은데 네. 그냥
아 그래 그 길이 맞아라는 네. 얘기 한마디 더 듣고 싶은 아. 마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 네. 남기인 기자님도 글에다가 네. 살 안 빼도 예뻐 하는 남친의 거짓말이라고 이걸 원하고 간다라고 하잖아요. 거짓말인 줄 네, 알지만, 거짓말인 줄 알지만 믿고 싶은 자기가 듣고 싶은 그 기분 좋은 그 네. 얘기, 자기를 응원해주는 얘기를 네. 듣고 싶어서 이제 가는 거. 일리가 그런 거 있네요. 아닐까 싶어요. 진짜 속내가 뭔지 네. 남기인 기자하고 전화 통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 남기인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기운이 네. 없어요? 네? 기운이 왜 이렇게 없어요? 아, 저요? 네. 점심을 못 먹었어요. 아. 네. 아니 점심을 왜 못 먹었어요? 네, 아침을 늦게 먹고 나왔는데 수업이 계속 있어가지고. 개강을 했구나. 아. 네, 그래서 개강을 했어요. 이제 막 학기 다니고 있어요. 그럼 지금은 어디서 전화를 받고 있어요? 네, 지금은 공대 앞에서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공대 앞에서. 네, 여기가 조용하거든요. 아, 조용한 그래요? 데서. 네. 네. 사주 이야기를 보내주셨는데요. 네. 너무 재밌었어요. 그 앞에 보면 네. 그동안 낸 복채로 작은 명품 가방 하나 너끈히 살 수 있을 거라고 썼잖아요. 네. 얼마나 자주 사주를 보러 다니신 건가요? 근데, 네, 진짜 그래요. 이제 고3 때부터 이제 그 맛을 들이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쵸. 대학을 어디를 가느냐 막 그런 거 물어보러 다니면서. 네. 네, 이제 제가 지금 4학년이니까 한 5년, 한 4, 5년 정도를 이제 항상 신년 되면은 갔었고요. 신년 운세. 그리고 뭐 크고 작은 일들이 있을 때 갔었고, 네. 이제 또 남자친구가 생기면 얘랑 좀 잘 만날 수 있나 또 그걸 보러 갔었는데 제가 남자친구가 많이 바뀌었었어요. 이제 리뉴얼이 많이 됐어가지고 그래서 또 틈틈이 가다 보니 정말 네, 돈을 많이 쓰게 됐어요. 그런 거. 지금 남자친구가 이거 들을 텐데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그래요? 네, 괜찮습니다. 좀 단순한 질문인데 네. 사주를 믿나요? 사실 처음에는 저도 안 믿었었는데요. 네. 이게 막상 지나고 보면은 맞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게 맞았네? 막 이러면은 막 엄청 믿게 되는 맞아. 거예요. 네, 처음에는 막 이렇게 지나가던 것도 나중에 와서 맞았을 때, 네. 이제 막 그런 게 엄청 신기하니까 자꾸 믿게 되고, 특히 또 인간의 심리가 참 이상한 게 좋은 얘기를 들으면 다 믿게 돼요. 맞아요. 아니 그러면 그 도화살이 들어서 남자가 자주 꼬일 점괘라고 했잖아요. 네. 이 점괘도 지금 맞아 들어가고 있나요? 글쎄요. 그건 좀. 이게 남자친구가 야, 자주 바뀌었다면서요? 네? 그건 좀, 글쎄요. 요즘은, 근데 좀, 막 가끔 학교를 지나가다 보면, 이제 막 가끔 알거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 무슨 종교 막. 뭐 종교하기 개업해서 그런 거나, 홍보물 나눠주고 네. 그런 분들. 네. 도를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런 건가? 네네, 그런 거. 그래서 좀 요즘엔 좀 그래요. 근데 아직 올해는 많이 남아있으니까. 그 기분 상하게 했던 그 아저씨 점쟁이 있잖아요. 네. 그 아저씨 점쟁이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대략 저는 사실 그런 데를 안 가봐서 보통 그 점쟁이라 그러면 좀 왠지 나이가 좀 많을 것 같은데 그 막 호통치고 막. 네, 호통치고 막 그 아저씨는 대략 한 나이가 몇 살 정도 되는 아저씨인가요? 그 아저씨가 한 40대, 그러니까 만약에 좀 나이가 들어 보인다 그러면 30대 후반에서 한 40대 초반 정도 되는 분이셨는데, 네. 근데, 네, 사주 카페에 계신 분이라, 네. 그냥 그래도 되게 유명한 카페거든요, 그 사주 카페가. 네. 네, 그래서 이제 갔었는데, 되게 딱 처음부터 너무 인상이 딱 그 거들먹거리는 사람 있잖아요. 예. 좀 건방지고 막. 네. 건방진 얼굴. 네, 그 약간 좀 깐죽거리고 최규하 이러는 거. 기자님처럼. 인상이 그래서. 네. 상당히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셨네요. 네.
되게 말투도 딱 막 그러고 어. 되게 막 반말을 처음부터 찍찍 갈기고 아. 막 찍찍 갈겼어요? 네, 반말. 반말을 막 했는데 어. 꼭 말투가 어땠냐면 네.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네. 이제 꼭 군대에서 선임이 후임한테 막 뭐라 하듯이 어. 막 그런 말투였어요. 되게 권위적이고 막 네. 그런 말투에다가 네. 진짜 네 보자마자 막 불의를 보면 되게 잘 참는 성격 같다고. 잘 참는다고? 좀 찔리긴 했는데 네. 찔리긴 했어요. 네, 어. 그런 말들을 막 서슴없이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러게요. 기분 처음부터는 그런 안 좋은 말부터 시작하진 않는데 저도 나쁜 말. 경험자긴 네, 한데 맞아요. 이상하네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돈을 벌겠다는 생각이 있는 네. 건가? 좀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되게 네, 제가 가본 데 중에서는 베스트로 건방진 사람이에요. 네, 네. 근데 좀 그런 말투가 네. 약간 조금 믿음을 주기도 하지는 않았어요? 아, 약간 이 사람은 뭔가 있으니까 이렇게 자신 있게 나한테 말을 하는구나 이런 기분은 들지 않았는지. 네, 원래 그렇대요. 원래 그래요? 그런 일 하시는 분들이, 네. 이제 전 봐주는 분들이 좀 처음부터 이제 길을 압도하려고, 네. 막 그런 말들을 막 하시는데,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느끼진 않았어요. 아. 그냥 이 사람이 부족해서 더 이거를 어떻게 좀 자기가 좀 있어 보이는 말투로 네, 실력이 쓰는 없어서. 거지. 네, 저한테는 그게 막 허세군요, 허세. 네, 센 딱 척. 그거죠. 네, 맞아요. 하긴 그거였어요. 남기인 기자는 경험이 네. 많으니까 사주 카페에 가봐서 전본 경험이 그렇죠. 많은데 경험자한테 그렇게 거들먹거렸으니. 네, 그러니까요. 얼마나 저한테 가소로워 보였겠어요. 엄마가 사주 많이 하잖아요. 네, 저희 엄마. 그 이 엄청 거들먹거리는 아저씨 이야기 엄마한테 한번 해보셨어요? 엄마한테 못하죠. 엄마가 하면 이제 가지 말라 그러죠. 그런데 가지 말라고. 아. 엄마가 더 좋은데 가겠다고. 가지 말라고. 아니 왠지 어머님은 그 사람의 정체를 좀 꿰뚫어 보실 것 같은데. 저희 엄마는 이제 거의 곧 신내림을 받을지도 몰라요. 엄마는 더 고수셔요. 저희 어머니 너무 네 자주 가시고 네. 그러니까 병원 자주 다니는 사람이 거의 네. 반 의사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렇네요. 근데 엄마하고 할 얘기는 참 많겠어요. 아, 그러게요. 네 맞아요. 아. 엄마랑 다니면 참 재밌죠. 근데 네. 되게 근데 항상 매년마다 되게 곤란한 게 이제 네. 신년이 되면은 엄마가 그렇게 점을 보고 막 액땜 같은 걸 하세요. 막 올해 안 좋은 것들을 다 그렇게 뭐 없애는 그런 의식을 치르시는데 네. 항상 팬티를 가져와서 그걸 채워야 된대요. 근데 아이고 아깝게 그걸 이거 태워요. 네. 부적. 팬티요, 팬티? 네, 팬티를 근데 꼭 입던 거여야 된대요. 새거는 안 된대요. 지금 진짜 정말 올해도 막 개강하고 얼마 안 돼서 네. 되게 다급하게 전화가 몇 통씩 오는 거예요. 수업 중에. 아 그걸 수업 중에 다급하게 네, 연락을 해요? 네, 그래서 막 이거 호치 메시지까지 하면서 막 연락 바랍니다. 막 이런 것까지 오니까 이제 중간에 팬티 태우려고? 나가서 전화를 받았죠. 네. 그러니까 팬티를 가져오라고. 근데 그거는 몇십 년이 지나도 전통적인 방식은 변하지 않네요. 근데 저는 아니 그러면 그거 좀 이해할 그게 수가 없어요. 매년 되풀이되는 의식인가요? 네, 매년 되풀이는 의식이에요. 아, 그 지금까지 태운 총 팬티의 양은 얼마나 됩니까? 이게 저는 이제 몰랐죠. 저는 이제 몰랐어요. 이걸 한지 대학교 때 알았어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몰래 팬티를 하나씩 가져가셨던 거예요. 항상 쭉 주문하기 때부터.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글쎄요, 팬티도 네, 몇십 개 되지 않을까요? 네.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언니를 의심하고 있었죠. 자꾸 없어지니까. 올해 취직 걱정이 돼서 여기저기 사주를 많이 보러 다녔는데 점괘는 네. 혹시 어떻게 나왔어요? 올해는 근데 되게 네네. 올해가 다 애매하게 나왔어요. 근데 다 못한다는 곳은 없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그럴 수 있죠. 막 사실 좀 별로 안 좋게 나왔는데 네. 그냥 좋게 말해주려고 그러는 걸 수도 있겠지만 네. 네, 올해 운은 좋대요. 그래서 제가 마음 먹으면 어디든 네. 가는데 네. 금방 또 막 옮기고 싶어질 거라고. 그래요?
네, 그런 말들을 많이 하셨어요. 네. 그래서 아, 아마 제가 금방 잘리려나 봐요. 그래서 네. 네. 근데 좋은 결과는 좀 믿고 싶으니까 잘 네. 믿어보고 또 원하는 대로 나가다 보면 또 좋은 쪽으로 또 가게 되니까 네. 희망을 가져도 그쵸.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오마이뉴스 모집하던데 한번 지원해주세요. 네, 좋은 그 기회네요. 오마이뉴스도 오마이뉴스지만 네. 네. 오늘 이 방송을 계기로 네. 팬티 회사에 좀 특채로 취직하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네, 특채로. 아니 근데 그 본문에 보면 네. 천만 다행으로 기자를 직업 삼지 말라는 조언을 해줬다 이렇게 써 있던데 네. 기자 지원해도 뭐, 되겠어요? 근데 안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머리카락을 쥐어 뜯으면 나올 것 같다는 예감이 강력하게 듭니다. 네. 그런 희망은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저도 네. 디자이너가 될 줄 몰랐는데 그래도 정말요? 네,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끝까지 놓지 않았어요. 근데 결국에는 정말요? 됐어요. 네, 와, 진짜. 축하드려요. 네. 근데 이미 경력이 꽤 되긴 했지만 네. 진짜 저는 그 희망의 끈을 끝까지 놓지 않았거든요. 근데 기회가 그러면 네. 좀 터무니없는 거도 괜찮을까요? 글쎄 근데 뭐 저는 어떤 건데요? 터무니없는 게? 네, 지금 연예계에 데뷔를. 그래요? 연예계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혹시 이 방송 듣고 아. 있는 뭐 연예계 쪽에서 혹시 연예계 스카우트 기자가 제의가 올 수도 아니라 있으니까 연예인으로 어디에 아니요, 능하세요? 사실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네. 애니메이션 성우를 하고 싶었거든요. 네, 얼마 전부터. 네. 근데 뭐 전혀 그쪽으로 해본 적도 없고 배워본 적도 없고 그래서 네. 잘 모르겠어요. 뭐 아무거나 될 대로 되라죠. 근데 준비하면 기회는 꼭 오더라고요. 경험상. 정말요? 네. 그 혹시 지금 고맙습니다. 하나 애니메이션 거 하나 뭐 그 성우로 한번 해보실 거 없나요? 좋아요. 아니 지금 네, 우리가 알만한 캐릭터를 하나만 네. 짧게. 짧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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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떡하지? 여기 막 애들이 지나다니는데. 너무 부끄러워서 길 못하겠어요. 한복판에서 그냥 눈 딱 감고 한 번에 딱 하면 되죠. 어차피 두 번 볼 애들 아니니까. 관련자가 네. 듣고 있다 생각을 하고. 네, 알겠습니다. 네. 포켓몬스터의 피카츄 해볼게요. 피카츄 예. 피카츄! 너무 귀여워요. 자 빨리 다른 건물로 이동하시고요. 쪽팔리니까. 뛰어가는 중입니다. 짧고 굵었어요. 네, 남기 기자님 시간 내줘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남기 네. 기자님 참 재밌네요. 발랄하고. 예. 귀여워요. 피카츄 상당히 네. 오래 남겠는데요, 제 네. 머릿속에. 전기 막 오는 줄 알았어요. 네. 깜짝 놀랐어요. 예. 그런 쪽을 또 준비하는지 몰랐는데 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이 남기 기자님은 진짜 네. 그 고3 때부터 맛을 들였다고 하잖아요. 고3 때부터 맛을 들여가지고 지금까지 했으니까 네. 진짜 여기 보면 한 번 갈 때 대략 한 3, 4만 원 정도 내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야, 그럼 네. 진짜 명품 가방 하나 나갈 만하네. 네, 저도 네. 대학 때부터 맛을 들이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래요? 아니, 꾸준히 사주예요. 야, 은현 씨도 역사가 꽤 깊네. 대학 때부터는 근 한 20여 년. 무슨 20년 그러면 은영 10년 씨도 조금 넘었고요. 은현 씨도 뭐 하나 사겠네요, 그 돈으로. 뭐 명품 가방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뭐 가방 하나 정도는 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한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가는 것 같은데 그게 음. 철학관 이런 데는 좀 거부감이 있는데 네. 사주 카페는 일단 차를 마시면서 자연스러운 분위기니까 거부감이 없어요. 재미로 가기 시작했다가 네. 이제 점점 철학관으로 가고 신점 내리는 분한테 이제 가서 보는 그래요? 거죠. 쌀알 굴리는 분한테. 쌀알 굴리는. 그리고 이 네. 점이 트렌드가 있어요. 처음에는 사주만 풀어서 보는 걸로 가다가 네. 점점 이렇게 접목을 하는 거죠. 타로 점도 같이 보고 네. 신점도 같이 보고 그리고 아까 이렇게 뭐 이렇게 막대기를 꺼내서 네. 보는 그런 점도 네. 변형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보러 가는 재미도 있고 심리적인 요인도 있고 그래서 저는 재미로도 보러 가지만 저도 신년 운세 같은 거를 근데 사주 카페는 맹신하는 편이에요. 어디에 많이 몰려 있어요? 저는 진짜 대학가에 통 좀 모르네. 많죠. 대학가에. 그렇죠. 대학가에 이런 데는 없나요? 우리 회사 주변에는? 여기 상암동에요. 네.
있어요. 못 봤어 나는. 홍대 사주 근처에 카페 있어요. 이런 거. 홍대 근처에 홍대 있고요. 근처에 가면 일단 좀 젊은이들이 있는 네. 데로 가셔야 돼요. 사주 카페는 나이 든 사람은 안 가나 보죠? 가요. 아 가요? 봤어요. 어. 어머니들도 오시고. 그러니까 지금 얘기 들어보면 우리 주변에 참 많다는 거잖아요. 지금. 네, 신촌 근처에도 제가 가본 적이 있는데 어떡하죠? 올해 봐오신 아. 거는 좀 어때요? 올해 보신 건 좀 어때요? 올해는 연애운이 있다고 나왔고요. 연운이 연예인이요? 있다고? 제가 작년 겨울에 연애를 좀 해볼까 적극적인 마음을 먹고 신점이랑 타로점을 같이 보는 데를 가서 봤는데 내년에 연애운이 있다. 내년에 결혼할 사람을 만나서 2년 후쯤 결혼을 한다. 약간 근데 좀 너무 좀 오래 걸리는 거 그래 너무 오래 걸려서 제가 물어봤더니 결혼 빨리 하면 뭐 하냐고. 근데 제가 아시다시피 결혼이 지금 빠른 편이 아닌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약간 절망감을 느끼면서 이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좋은 것도 그런 좀 말- 있었잖아요. 제가 오늘 방송을 한다 그래서 오늘의 운세를 타로점으로 봐주는 사이트를 들어가서 봤는데요. 네. 다행히도 좋은 카드가 나왔어요. 뭐가 마법사 나왔나요? 카드가 나왔는데요. 네. 이게 성공은 용기 있는 자의 것이고 노력하는 자의 것입니다. 앉아서 궁리만 하는 사람은 기회의 꼬리를 보며 후회할 뿐입니다. 당신은 강하다는 것과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용기 있는 당신에게 오늘의 운세가 힘을 실어줄 것입니다. 이런 희망적인 메시지가 아니 근데 그거는 저한테 거의 무슨 왔더라고요. 자기 개발서에 나오는 얘기 같은데요. 뻔한 얘기잖아요. 그냥 오늘의 운세가 네. 아니라 오늘의 덕담인데요. 근데 저는 믿고 싶은 마음에 네. 출력을 해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아니 뭔가 근데 진짜 아까 최규하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네. 정말 이 점이라는 게 네. 어떻게 보면 힐링인 것 같아. 어떤 맞아. 위안이고 위로인 것 같아. 정말 그렇게 될 거라는 그런 것보다 네. 지금 읽어준 것도 보니까 그렇네요. 네. 뭔가 현실에서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 마술사가 마술을 부리는 것처럼 나에게 성공의 기회를 마술처럼 기회를 준다. 이런 희망적인 메시지에 제가 오늘 마법에 빠진 듯 마음을 다잡아 보네요. 예, 그런 그 희망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들이 네. 이게 대체 얼마나 될까? 그렇죠. 네, 이게 상당히 궁금해요. 역술인들, 네네. 네. 역술인들 우리 역술을 직업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 네. 좀 궁금해가지고. 정부 통계 뭐 이런 데서도 역술인이라고 직업이 공식 분류가 돼 있는 거죠. 예. 그래요? 예, 있습니다. 제가 가져와봤습니다. 네. 우리 사이다는 본격 시사 네. 타치 생활 감성 네. 수다 쇼를 지향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 시점에서 나오네요. 시사 타치 네. 시작을 하는 거죠. 네. SBS CNBC에서 네. 2월 5일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통계청에서 서비스업 조사를 하는데요. 네. 점술 및 유사 서비스업 관련 통계. 그러니까 유사 점술 및 서비스. 유사 서비스업이라고 이제 분류가 돼 있습니다. 네. 네. 점술인 숫자가 2012년 현재로 14,384명입니다. 한 15,000명쯤 되는 거죠, 전국에. 근데 이렇게 등록되어 있지 않고 그냥 어디 가가지고 이제 뭐 잘하는 스님, 네. 뭐 어디 좀 공부하신 분, 뭐 네. 이런 분들까지는 이제 알 길은 없고요. 네. 예, 통계에 잡힌 분들은 이제 14,000명 정도 되고 네. 2006년에는 15,690명, 네. 2008년에는 15,777명 이렇게 계속 좀 올라가다가 네. 네. 2012년 현재는 살짝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네. 그럼 이분들이 한 해 동안 돈을 얼마나 버시느냐? 네. 그 네. 궁금하죠. 이것도 궁금하잖아요. 네. 점술 시장 규모. 네. 점술업의 매출액은요. 네. 2006년에 2,503억 원. 2,503억 원이고 매출이 잡히는군요. 예, 2008년에는 2,789억 원. 한 300억 가까이 늘었죠. 올랐어요. 네. 그러다가 2012년 현재는 2,635억 원으로 조금 또 다시 떨어져 있는 상태랍니다. 네. 예, 이 숫자가 참 어디서 사람들이 그렇게 점을 보나 궁금했는데 네. 예, 이렇게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나 많이 벌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게 최근에 제가 이런 것 자료들을 찾다가 보니까 최근에 또 큰 사건이 하나 터졌더라고요. 그래요? 종편과 케이블 TV에 네. 그 명리학 강의를 이제 고정으로 하고 계시는 기역 역술인이 네. 어마어마한 사기를 쳐서 구속이 되셨더라고요. 네. 구속이 됐다가 네. 선고를 받았죠. 징역 4년의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이게 방송 출연하면서 그 이름값을 좀 팔아가지고 네. 9억 5천여만 원. 예, 총 9명으로부터 주식이나 스마트폰 운세 어플 개발 등에 투자해라.
예, 이런 자기가 어플 개발에. 돈을 빌려주면 자기가 엄청 벌어가지고 이자를 네. 떼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총 9명에게 9억 원 정도를 이제 받아 챙겼다고 하는데요. 네. 이분이 무려 전과가 여기서 퀴즈 하나 내드릴까요? 전과가 몇 범일까요? 긴장되네요. 글쎄요. 이 신종 사기임을 감안하면 9억을 버셨다고 하니까 한 9범 정도? 9범. 네. 그냥 단순히 그럴듯한데요? 9억이니까 9범. 네. 오늘 행운의 숫자가 9래요. 아 그래요. 네. 아, 이런 분들이 당한다고. 이런 분들이. 땡시네요. 이분이 전과가 26범. 훨씬 많으네요. 사기 전과 와. 26범인데요. 아 근데 그게 다 사람들이 와. 몰랐나 보죠? 하기야 이런 정가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이런 다- 분이 그렇죠. 어떻게 또 TV에까지 고정 출연하면서 그러니까. 뭐 강의를 하고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와, 네. 그 작년에 이분이 구속이 되셔가지고 네. 2월 23일에 네. 이제 부산지법에서 네. 징역 4년을 어. 선고받으셨다고 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재미로 이렇게 보면은 막 이야기거리도 되고 네, 사실 그렇죠. 일상생활에서 응원도 받게 되고 네. 참 뭐 긍정적인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네. 또 막 이거를 너무 막 믿고 네. 이렇게 특히 돈을 또 막 이렇게 오가게 이렇게 네. 하셔서는 이런 분들한테 또 표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네요. 조심들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잘 들었습니다. 사주 얘기는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자, 오늘 사연 보내주신 우리 남기인 시민기자님께는 아주 예쁜 이름을 새긴 예쁜 컵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목소리 까메오로 출연해주신 네. 우리 그 디자인팀 막내 네. 신아무개 씨에게도 신아무개? 감사를 드립니다. 오마이뉴스가 만드는 팟캐스트 이털남. 사는 이야기 다시 읽기 사이다입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본격 시사 타치 생활 감성 수다쇼 사이다를 듣고 계십니다. 자, 다음은 덤시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시를 준비했나요? 예, 최규하의 덤시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못 들으셔서 네. 많이 좀 서운했어요. 섭섭하셨다고 말해주세요. 네. 아, 서운했어요. 너무 섭섭했죠. 너무 기다려지는 시간이었어요. 야심차게 준비한 오늘 시는요. 제목이 좀 길고 재밌습니다. 네. 소주 한 잔 했다고 하는 얘기가 아닐세. 아. 아니 근데 보통 술 취한 사람들이 네. 이렇게 얘기 많이 하는데 아, 내가 술 먹어서 하는 내가 얘기가 술 먹어서 하는 얘기 아니라 아니야. 내가 취했다고 내가 취하지 않았어. 네. 이런 그 뉘앙스인데요, 이거? 자, 어떤 얘기를 하셨는지 네. 들어보겠습니다. 백창우 시인의 시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네. 울지 말게. 다들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 날마다 어둠 아래 누워 뒤척이다 아침이 오면 개똥 같은 희망 하나 가슴에 품고 다시 문을 나서지. 바람이 차다고 고단한 잠에서 아직 깨지 않았다고 집으로 되돌아오는 사람이 있을까? 산다는 건 만만치 않은 거라네. 아차하는 사이에 몸도 마음도 망가지기 십상이지. 화투판 끝발처럼 어쩌다 좋은 날도 있긴 하겠지만 그거야 그때뿐이지. 어느 날 큰 비가 올지 그 비에 뭐가 무너지고 뭐가 떠내려갈지 누가 알겠나. 그래도 세상은 꿈꾸는 이들의 것이지. 개똥 같은 희망이라도 하나 품고 사는 건 행복한 거야. 아무것도 기다리지 않고 사는 삶은 얼마나 불쌍한가. 자, 한 잔 들게나. 되는 게 없다고 이놈의 세상. 되는 게 좆도 없다고 술에 코 박고 우는 친구야. 예, 여기까지입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네. 좀 이게 2년 전인가요? 3년 전인가 그 책이 많이 예, 유행했잖아요. 예. 네.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좀 아름답고 좀 예쁜 말로 이렇게 위로하는 것보다는 네. 이런 말이 저는 좋아요. 아. 되는 게 좆도 없다고 이런 말. 과격한 표현을. 예. 이런 말이 정말 와닿습니다. 이게 되는 게 없다고 네. 막 슬퍼하고 네. 그리고 비관하지 말고. 좀 좌절에 빠져 있는 네. 분에게 네. 뭐 화투판 끝발이다 인생은. 예, 저는 이 부분이 딱 들어왔어요. 네. 인생은 화투판 끝발이야. 네. 어쩌다 좋은 날도 있지만 그때뿐이고 네. 어디에
언제 비가 올지 네. 또 뭐가 어떻게 될지 누가 아느냐. 네. 그냥 개똥 같은 희망이라도 하나 품고 네. 행복하게 꿈꾸면서 살자. 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죠. 예. 세상은 꿈꾸는 이들의 것이다. 이런 대목이 정말 예. 마음에 드네요. 예, 이 시를 쓴 백창우 시인은요, 사실 시인이라는 이름보다 다른 뭐 가수나 작곡가, 뭐 연출가 이런 이름으로 알고 계신 분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굉장히 유명한 노래를 많이 작곡하셨습니다. 아. 내 하나의 사랑은 가고 아, 이 아시죠? 명곡이죠. 아. 예, 이미숙 씨가 불렀던 네. 네. 이동원이 불렀던 내 사람이여 뭐 이런 노래들을 작곡하신 네. 작곡가고요. 네. 그리고 시집을 4권이나 내신 시인이고 네. 이 시는 96년에 나온 길이 끝나는 곳에서 길은 다시 시작되고라는 시집에서 예, 가지고 온 겁니다. 네. 요즘 뭐 한마디로 음유 시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요즘은 그 시노래 모임 나팔꽃 동인으로 또 열심히 활동을 하시면서 시로 노래를 만들고 계시고요. 굴렁쇠 아이들이라는 아이들과 함께 네. 창작 동요를 또 많이 발표하고 계십니다. 네, 이런 얘기를 굳이 말씀드리는 거는 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시집을 사서 읽어보시라는. 자, 마지막으로 네. 청취자 퀴즈 시간입니다. 네. 은영 씨? 네. 이번 주 청취자 퀴즈는요. 글쓴이는 두 번째 찾아간 사주 카페에서 올해 운세에 이것이 들어서 남자가 자주 꼬일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좀 어려운 말이었던 것 같은데. 보기를 잘 들어야 될 것 같아요. 1. 도화살 2. 불화살 3. 삼겹살 4. 항정살 5. 감기 몸살. 살 정답. 발음 말하느라고 참 고생했습니다. 살과 쌀에서 예. 발음이 힘드네요. 정답을 아시는 분께서는 방송이 끝난 후에 www.facebook.com/이털남 스펠링 ETULNAM 페이스북 이털남 페이지 오늘 방송분에 댓글로 정답 남겨주시면 됩니다. 댓글을 남겨주신 분 중 한 분을 추첨해서 장애아 가족들의 특별한 사랑 이야기를 담은 오마이북의 신간 김혜원 씨의 특별한 너라서 고마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주 방송 청취자 퀴즈 정답자도 얘기해야죠. 네, 지난주 방송 청취자 퀴즈 정답자는 배수한 님입니다. 배수한 님은 이털남 공식 페이북에 제 정답은요 3평강입니다. 팟캐스트가 시사 쪽이 많아 듣고 화날 때가 많았는데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 이야기를 들으니 기분이 다 좋아지네요. 잘 들었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아, 저희가 기분이 다 좋아지네요. 아, 축하드립니다. 네. 네. 자, 이 방송은 10만인 클럽 여러분의 후원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오마이뉴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거나 02-733-5505로 전화 주신 후 내선 번호 274번을 누르시면 담당자와 연결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이 오마이뉴스에 보내는 사는 이야기 기사가 없으면 이 방송도 없습니다. 오마이뉴스에 들어와 기자회원에 가입한 후 글을 올리면 됩니다. 이털남 시즌3 목요일 순서 사는 이야기 다시 읽기 3월 둘째 주 방송 이것으로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준호, 최규하, 이은영, 제작의 강현준이었습니다. 본격 시사 타치 생활 감성 수다쇼 사이다는 다음 주에도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다음에 만나요. 사는 이야기 다시 읽기 사이다.